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와, 6월이 이제 막 또 손에서 빠져나가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죠? 진짜요. 근데 이것도 현대인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겠죠? 시간이 많이 잘 간다. 네. 아, 시간이 잘 가는데 나를 잘 태워서 쓱쓱 가면 그나마 좀 안심이긴 한데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좀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이 방송 나갈 때가 네. 하지예요. 하지. 근데 저 지금 그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하지라니. 하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 그래서 근데 요즘 해가 정말 길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저녁 무렵에 바깥에 있으면 누가 있든 꼭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나 해가 길어져서 너무 좋다. 이제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하지를 찍었기 가장 때문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름 내내 아직 이 해가 길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가 길었을 때는 좀 더 사람이 저녁에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해가 아직 있다. 맞아요. 7시인데도 안 어두워. 아직도 맞아요. 밝다. 이 얘기를 활동적이 되죠. 한 번씩 나누면서 여름의 긴긴 낮을 좀 즐겨두려고 하게 되는 것도 있지 않나. 맞아요. 곧 겨울이 올 거니까. 벌써요? 벌써라기에는 이제 해가 잠깐 짧아지고 마음에 지금 있으니까요. 겨울바람이 부는 건 아니요. 아니고요. 해가 짧아지고 있으니까 겨울이 뭐 머지않아 오겠죠. 어차피 네. 오게 돼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늘 겨울에는 이제 해가 짧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여름에 좀 저장해 놓는다 생각하시고 햇볕을 내 몸에 좀 여름 긴긴 낮을 좀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네요. 네. 아니 하긴 지금 금요일인데 월요병이니 뭐니 이런 말들 하면서 월요일 약간 네. 조금 부산스럽게 시작을 했다가 어느새 어머 벌써 금요일이야? 주말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 일주일이 이렇게 휙휙 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조금만 반복되면 계절이 바뀌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였다 금방 동지되죠 또. 맞아요. 동지면 또 깜짝 놀랐다가 또 금방 하지 되고 삶은 동지와 하지 사이에 무엇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제목이네요. 네.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어떤 손님이 우리 북카페에 오셨을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표지, 접힌 귀, 낙서와 예술. 첫 번째 손과 두 번째 손, 세 번째 손과 네 번째 손. 원격으로 악수를 하는 것만 같아. 그래서 따뜻해지는 것만 같아. 널 품에 안고 헌책방 가게에 문을 나설 때면 그런 생각에 설레는 것만 같아. 그래서 한참은 기분 좋아지는 것만 같아. 와,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오신 분은 약간 상큼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분 오랜만입니다. 이런 라임을 이렇게 갖고 그렇죠. 혼잣말을 하시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설렌다 그러고 맞아요. 따뜻해진다고 하고. 네. 헌책방에 가는 것이 나를 설레고 따뜻하게 하는 취미 중에 하나인 손님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산책하다가 그냥 여긴 뭐지 하고 북카페에 오신 느낌이에요.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이분은. 다행이에요.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토크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이분은 우리가 늘 신지 작가님이 의심하시는 그 동일 인물이 계속 매주마다 사연 달리해서 오는 거 아니냐 했던 그 라인이랑 좀 다르긴 한데요. 확실히 다른 분이네요. 그분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면 더 무섭잖아요. 그 고민 많은 분이 또 헌책만은 좋아하실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진짜 그래서 북카페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책을 처방받아서 가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네. 헌책 얘기하면은 말 많아지는 분들 워낙에 많죠. 어떠세요? 카페인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애초에 헌책이었던 것을 내가 어떤 경로로 손에 넣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새 책이었는데 나에게 와서 오랜 시간 거치면서 헌책이 된 무언가도 있을 테고. 맞아요. 근데 저는 막 헌책방을 즐겨 찾던 취미가 있지는 않았는데
그 뭐 이렇게 저희 고향집에서나 네. 혹은 이제 남편 본가 같은 곳에 갔을 때 그 책꽂이 한 켠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책 볼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책이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냥 오. 그 단지 오래되었고 이제 더 이상은 구할 수 없는 네. 옛날 판본의 어떤 책이라는 것만으로 이거 저 가져도 돼요 하면서 가져온 적도 있고 그래서 문득 생각해 보면 그 오래된 책이 주는 그 위로 세월이 쌓였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오래된 책이라니 하면서. 맞아요. 근데 책은 헌책이어도 좋은데 이게 너무 쉽게 좀 낡아가는 느낌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종이에 또 빛바래기도 물성이. 하고 네, 그쵸. 그리고 뭔가 색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종이 지면 자체가 맞아요. 달라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햇볕 쐬는 것도 되게 빨리 그 종이가 상하는 일 중에 하나고 또 그런 맞아요. 책벌레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책의 세계는 아무튼 정글처럼 매력적이죠. 네, 네. 넓고 다 짐작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작가님은 헌책방 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추억이라기보다는 헌책방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예전에 서울에 그 합정역 근처였던 것 같은데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는 헌책을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중고 서적을 팔면 이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커피로. 뭐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거에 굉장히 홀렸었어요. 그냥 내가 그냥 판다 이거보다도 네. 책을 그렇네요. 가져가면 커피를 주네. 매력적이다. 네. 그리고 그 뉴욕에 있는 어떤 서점, 중고 서점인데 거기는 중고책을 4권을, 헌책을 4권을 가지고 가면 피클을 한 통을 준다는 거예요. 어머 귀여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물물교환을 물물교환 좋아하시네요. 스타일에 마음이 훅해서 팔 그때 생각 그런 것 없던 같아요. 책도 막 모아가지고 막 끌고 갈 스타일인 이 거죠. 매입가를 어떤 산정 당할 때보다 훨씬 기분이 더 낫죠. 네. 맞아요. 이것이 피클 한 통이 되고 커피 한 잔이 될 때 느낌이 확연히 다르네요. 기분이 다르죠. 이걸로 좀 소설 하나 부탁드립니다. 계속 사고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계속 물물 교환이 되는. 피클 가지고 오고 커피 마시고 그 막 피클은 또 이렇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집안 족보까지 다 막. 근데 헌책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재밌죠? 네, 새로운 방식이고 낭만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얻게 되는 커피나 피클은 좀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활자를 호록호록 마시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와, 하고. 지금 신 작가님 표정 보니까 네. 파실 분이네요. 저분도 이제 곧 거기, 4권 모아가지고.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그 합정역 앞에 있었던 그 커피집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방식을 지금 듣고 10몇 계신 년 카페인 분들이 혹시 뭐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다, 뭐 다른 걸로 바꿔주는 이런 네. 걸 알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사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진짜 궁금해요. 소식을 좀 알고 네,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만나기 전에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헌책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그렇죠? 느낌이 오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헌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자체가 헌책은 아니죠? 가지고 오신 아닙니다. 책은. 네, 신간입니다. 신간인데 헌책 관련 무언가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20곡에 같네요. 궁금합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카페 테이블에 얹을 책 열어볼까요? 네, 오늘은 오경철 작가님의 아무튼 헌책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헌책, 아무튼 헌책인데 신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오경철 작가님은 편집자이기도 하세요. 음. 그리고 편집 후기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네. 2번째 산문집으로 이 헌책에 대한 작고 수수한 사랑의 기록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작고 수수한 사랑의 기록. 이미 헌책 애호가의 표현 같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책에는 뭐 당연히 아무튼 헌책이기 때문에 헌책에 대한 이 오경철 작가님의 애호와 또 애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헌책방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이 네.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그 헌책방 서가를 거니는 것 같은 그 무드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책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참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공간이나 헌책이라는 그 물건의 네. 어떤 분위기를 되게 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신지 작가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오늘 오신 손님 벌써 막 심장 박동이 네. 빨라지는 것이 헌책방. 느껴집니다. 네. 헌책방 애호하신다면 또 아무튼 헌책 분명히 좋아하시면서 또 내 얘기 같아 하는 공감 포인트도 많이 그렇죠. 찾으면서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 중에도 네. 헌책 애호가나 헌책방에 가는 게 취미인 분들이 꽤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분들의 사연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분들의 맞아요. 에세이를 받아보고 싶기도 한 그런 책이었어요. 요즘에는 워낙 또 온라인상에서 그 맞아요. 헌책을 접할 수가 있는 세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책방에 직접 가서 또 그 공기, 그 냄새를 맡아보는 느낌은 다르죠. 이건 구현하기가 어렵죠. 그쵸. 온라인 세계에서. 맞아요. 사실 온라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개인 그 판매자가 올려둔 것이든 실제로 온라인 서점 그 중고 코너에 있는 것이든 네. 그냥 주문하면 택배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느낌은 없는데 괜히 뭐 딱히 살 게 있지 않았을 때도 헌책방을 가서 거닐다가 이런 책이 있네 하던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옛날 초판본을 발견한다던가 이런 경험은 되게 특별하니까 좀 추억을 떠올리면서 읽으실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헌책하면 저는 그 윤성근 작가님 그 헌책방을 아예 운영하시면서 이제 네네. 헌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 그분 책은 2억 권 읽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지금 오경수 작가님은 헌책방을 운영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편집자인 네, 거잖아요. 근데 편집자시고 헌책을 모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본인만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 등장을 어. 하고요. 근데 주로 이제 한국 문학 쪽에 그러니까 초판본 또 아니면 80년대 90년대 이제 시동인이 좀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네. 동인지들 또 문학 잡지 같은 것들 중에 좀 희귀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것들을 모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따라 읽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또 시동인지의 세계와는 좀 멀었기 때문에 네. 그 옛날에 지금은 되게 유명한 시인이거나 혹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되게 초기작 같은 걸 볼 수 있는 시동인지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읽으면서 헌책방 가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책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저희 낭독통해서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이 책에는 이제 오경철 작가님이 헌책을 고르는 다양한 기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 하나 이제 서명본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명본에 관한 부분 신시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책에 글쓴이나 옮기니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책의 표지를 넘겨보는 것 말고는 없다. 내가 헌책방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여 사들인 이른바 서명본. 어떤 우리말 사전에도 서명본이라는 말은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다. 모두 그렇게 한 권 한 권 헌책방의 책장에서 꺼내거나 바닥에 쌓여있는 책들 사이에서 빼내 표지를 펼쳐본 책들이다. 말인즉슨 그것들은 모두 우연히 발견했다는 뜻이다. 헌책방의 서가 앞에서 서성거릴 때 나는 현재에 거의 관심이 없다. 지나가 버린 것, 오래된 것.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각별하고 애틋한 것들만이 내 마음을 툭툭 건드린다. 헌책방에서 어쩌다 발견하는 이름이 쓰여있는 책들 또한 그런 것들이다. 헌책방은 시간이 떠난 서점이다. 나는 자주 헌책방에서 시간을 잊는다. 거기에는 현재라는 시간과 무관한 혹은 현재라는 시간에 무심한 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가끔은 헌책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현재에 틈입해 있는 과거의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헌책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는 시간에 포획되어 버리는 것만 같다.
그런가 하면 어떤 책은 손에 쥐는 순간 어느 특별한 과거의 시간을 나의 소유로 만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내가 헌책방에 가서 헌책을 구하는 것은 나에게 의미를 갖기 시작한 과거의 시간을, 때로는 공간까지도 꼭 그려쥐고 현재의 내 곁에 붙들어 두는 일이 아닐까 싶다. 오래전에 강남의 어느 헌책방에 놀러 갔다가 내가 무던히 좋아하는 한 시인의 오래된 시집, 그의 첫 시집이다를 구한 적이 있다. 그것은 그가 또 다른 시인, 지금은 여기에 없는 에게 건넨 책이었다. 표지를 펼치고 그의 성글고 흐릿한 글씨를 가만 들여다보노라면 마치 자신의 첫 시집을 펼쳐 이름을 적어넣고 있는, 아마도 미간을 찌푸리고 담배를 피우며 그의 기억할 만한 생의 한순간을, 그 떠나버린 시간을 내가 비밀리에 잠시나마 오롯이 소유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책을 발견하여 갖지 못했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일이다. 1981년 9월 20일에 처음 발행된 이 시집은 우리들의 시인 최승자의 이 시대의 사랑이다.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듣고 왔습니다. 오경철 작가의 책 아무튼 헌책에 담긴 글 이름들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재밌네요. 이 헌책방에서 특히 서명본 발견하는 기쁨을 특히 좀 챙기려고 하시는 오경철 작가님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괜히 탐나더라고요. 약간 지금이라도 헌책방으로 달려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근데 애호하는 어떤 작가님이 누군가에게 준,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추억 한 조각을 엿볼 수 있는. 그렇죠. 그 책 거기가 있는 게 좀 슬픈 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뭐 여러 이유로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발견했을 때 딱 이 오경철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 내가 겪지 못한 시간과 공간을 잠시 소유하는 듯한 기분도 들 것 같고요. 그 한 사람의 그 시간이 잠시 비치는 것 같아서 또 이 서명본이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와 진짜 만약에 이 시대에 과거로 통하는 시간 여행의 문이 있다면 헌책방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 하나 써주세요. 계속 과거로 자꾸 소설을 써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저 너무 지금 예의 없이 키오스크처럼 자꾸 이걸로 하나 써주세요. 톨 사이즈로 해드려요? 제가 쓰진 못하니까 약간 자꾸 요청하게 되네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런 생각들. 왜냐하면은 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헌책방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 시간이 지금 읽어주신 부분의 표현에 따르면 와 시간이 떠난 서점, 이게 헌책방이라고 하잖아요. 초월한 거잖아요, 시간을. 근데 너무 진짜 상상하게 되네요. 참 미드나잇 인 파리 그 영화 보면 그 카페 겸 바 같은 거죠. 그곳에는 우리가 알 법한 그 유명한 문인들과 화가들이 막 맞아요. 득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지금 시간 여행을 해서 그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주인공의 충격과 그 환희 같은 게 있는데, 헌책방에 어떤 시간의 차원의 문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되게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어떤 시절에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활동했던 시기로 건너갈 수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약간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책도 처음에 시작될 때 이 참 오경철 작가님이 어떤 점에서 이 헌책을 애호하게 됐는지가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링 크로스 84번지를 옛날에 어느 헌책방에서 샀는데 그 책의 앞부분에 나의 오만한 억지에도 쾌히 책을 넘겨주었던 도도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다. 이걸로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귀한 인연 허락해 주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 체링 크로스 84번지의 원서를 발견했는데 그 원서 앞부분에 도도라고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책을 발견한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매혹에 나는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약간 탐정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 도도는 누구일까? 이 역자가 말한
도도라는 친구가 글벗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네. 되는데 어느 날 헌책방에서 이 체링 크로스 84번지의 원서를 내가 발견했는데 거기 도도라고 적혔을 때 전 진짜 소름 끼쳤을 것 저 같거든요. 지금 이게 전에 들으면서도 네.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어떤 영화의 도입부 같기도 하고 소설의 도입부 같기도 한 이런 네. 이 책의 도입부지만요. 그런 부분을 음. 읽으면서 이제 헌책방의 세계에 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입을 시키시더라고요. 오경철 작가님이.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모험이 가득 있을 것 같고 네. 켜켜이 거기에 쌓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그 시차가 있는 헌책일까 궁금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1981년 9월 20일에 발행된 이 최승자 시인의 이 책, 시대의 네, 사랑. 이 시대의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쿵한 느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책인 거예요. 맙소사. 왜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81년 이렇게 읽었을 때는 네. 근데 40년 전 책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 시간에 어떤 질감 같은 게 부피랄까 이런 게 거의 느껴지고. 신지 작가님 나이 정도 되는 그렇네요. 그 정도 또래의 책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 얘기하니까 또 헌책방에 가서 나와 그 또래인 책을 찾고 싶어지네요. 그런 이것도 것도 재밌겠다. 재밌을 것 이 같아요. 나랑 같은 날 발행된 책을 찾기. 맞아요. 막 생일까지 갖기는 어렵더라도 같았으면 일단은 연도라도 한번 찾아보고 싶고. 절기라도 같이. 어. 나랑 같은 절기로. 그쵸. 그런 것도 한번 찾는 재미가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이 낭독한 부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헌책방 다음에 가게 되시면 이 서명본 뭐가 있는지 앞부분을 네. 엄청 뒤적여 보고 싶어지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만 해도 그랬기 때문에 또 헌책방이라는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발행일자까지도 괜히 확인하게 될 것만 그러니까요. 같고. 저도 동갑인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갑인 책을 만약에 찾아서 그 신분증 증명까지 신분증 증명을 하긴 좀 어렵겠네요. 요즘 다음에 사실. 제가 그렇게 되면은 꼭 네. 전할게요. 진짜요. 그 에피소드를 꼭 찾게 되면.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실 헌책방 하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유명한 두 곳은 아마 인천의 배다리 헌책방 거리와 또 부산에 있는 네. 보수동 헌책방 골목일 것 같아요. 그쵸. 그 중에 이제 배다리와 관련해서 이 오경철 작가님의 추억이 등장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낭독 듣고 갈게요. 나에게 배다리는 곧 아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아벨의 서가 곳곳에서 레일이 달린 책장을 좌우로 밀며 목을 빼고 책을 구경할 때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열등생이 아니라 감수성 예민한 문학 소년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아벨은 한낱 헌책방에 그치지 않았다.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부모님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책값만큼은 단 한 번도 내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피땀이 밴 돈을 가지고 아벨에 가서 고심을 거듭하며 갖고 싶은 책을 골랐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문학에 빠져들었고 시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순간들만큼은 학교의 공포를 잊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도시의 서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슨 까닭인지 해가 지날수록 시내 또한 서서히 쇠락해 갔다. 어느 누가 신경이나 썼겠는가마는 배다리 역시 점점 쪼그라들었다. 책들을 빼고 간판을 내리는 헌책방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소년에서 청년이 되었지만 나는 전혀 푸르르지 않았다. 가끔은 나 자신이 이 가망 없는 도시와 닮았다는 생각에 몸서리치고는 했다. 그럼에도 아벨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나는 틈틈이 그곳에서 시간을 죽였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음직한 얼굴의 주인은 낯이 익었을 만한데도 좀채 친근함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그러거나 나는 그 편이 편했다. 다 읽은 책, 더는 갖고 있고 싶지 않은 책들은 싸들고 가서 아벨에 팔았다. 입을 굳게 다문 주인은 미간을 모으고 신중히 매입가를 셈했다. 그 돈으로 나는 아직 읽지 못한 책, 갖고 싶은 책을 다시 아벨에서 샀다. 저물 무렵이면 그토록 쓸쓸히 어둠이 내려앉던 허전한 골목길. 집요한 불운에 발목 잡힌 듯
갑갑하기만 한 청춘이었다. 언제부터 인천을 생각하면 아벨부터 떠오른다. 어느 헌책 수집가의 세상 건너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린 옛 책에서 저자는 배달이 헌책방 거리로 순례를 떠난 이야기를 하며 인천이라는 도시를 내 마음의 서부라고 부른다. 더없이 근사한 그 말이 한편으로 가슴에 사무쳤던 것은 그토록 떠나오고 싶어 했던 그곳이 실은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리라. 신도시니 재개발이니 하는 장밋빛 전망 따위와 한참 동떨어진 아예 시간이 멈추어버린 것 같은 옛 도회의 변두리에 아벨과 같이 아름다운 헌책방이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도 아벨 서점은 머나먼 서부에서 무던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구화숫자들의 문학소년 띄워드렸습니다. 오경철 작가의 책 아무튼 헌책에 수록된 글 인천 아벨 중에서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런 공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네요. 그쵸. 네. 사실 이 글도 제가 늘 가지고 오는 많은 글들이 그렇듯 전문을 읽어야 훨씬 이 작가님의 청소년기와 여러 가지 그때 또 분위기, 이 서점에 얽힌 크고 작은 추억들이 드러나는데 이제 마음 아파하며 제가 편집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낭독본 부분에서 전해주는 그 특유의 또 정서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전혀 추억이 없는 네. 아벨 서점에 대한 이 작가님의 추억을 엿보면서 누구나 유년기, 청소년기에 이 마음을 의탁하는 추억의 그렇죠. 공간이 하나쯤 있잖아요.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헌책방에서 책을 사는 얘기만 나눌 게 아니라 사실은 책을 사면 아니, 책을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는 어쨌거나 돈이 조금 생기면 그걸 또 새로운 책을 또 맞아요. 사가지고 새로운 헌책을 사서 또 들여오고 하는 그런 헌책방 안에서의 그 계산법? 이 또한 굉장히 특별한 서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주머니 가벼운 이 청소년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곳이었을까요? 맞아요. 다 읽은 책은 또 되팔고 또 그 수중에 들어온 조그만 돈으로 읽고 싶은 다른 책을 살 수 있었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오경철 작가님의 그 헌책들이 이 오경철 작가님의 삶에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관리가 쉽진 않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책 읽다 보면 이제 헌책을 사서 집에 가지고 오면은 그 소독하고 막 이런 닦고 이런 과정도 잠시 등장을 하는데 네. 또 헌책이니만큼 보관이나 관리를 또 오래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손도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실 수집은 꼭 뭐 헌책이 아니어도 수집 특정하게 뭔가를 모으고 계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책 안에 야나기 무네요 씨가 쓴 수집 이야기 중에서의 어떤 수집에 관한 그런 이 오경철 작가님은 책을 읽다가 어떤 수집가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부분을 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신대요. 근데 이런 이제 문장을 책에 넣으셨더라고요. 왜 쓸모도 없는 물건들을 그렇듯 부지기수로 모아대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여기엔 왜와 같은 합리적인 길은 없다. 쓸모가 있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유달리 사로잡는 무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뭔가를 이게 야나기 무네요의 그 수집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문장인데 네. 누가 뭔가를 모으고 있다고 하면은 보통 주변에서는 쓸모를 묻잖아요. 왜 모아? 왜 그 이유를 묻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수집엔 이유가 없다. 그냥 내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정말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작가님도 이 책 전체에 네. 걸쳐서 헌책에 대한 애호를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걸 하나로 하면은 이게 내 마음을 흔들고 설레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냥 한 문장이겠다 싶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는 책입니다. 저희 박창근의 바람의 기억 듣고 와서 그러면 카페인분 에세이도 만나볼게요.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하는 꺼내 먹어요 시간, 오늘은 오경철 작가의 아무튼 헌책 만나봤습니다. 이 책 어떤 분께 특별히 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새 것에만 약간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헌책에 대한 책을 읽는 동안 극단에 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헌책 또 헌 물건, 이 중고 물품만이 가진 그 서사 때문에 또 그 물건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이 삶의 속도를 늦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고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뭐 동네 혹은 가깝게 갈 수 있는 근처에 네. 헌책방을 한번 가보셔서 나에게 발견될 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어. 만나보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한 어디 서명 본 특이한 사연은 없나 그쵸. 한번 넘겨보시거나 우리 아까 얘기한 나랑 같은 연도에 태어난 책은 또 뭐가 있나 이런 거 한번 재밌게 찾아보시면 특별한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헌책방 어디 있는지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맞아요. 북카페 사연으로. 네, 제가 일단 궁금합니다.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네, 사연으로 간단히 주셔도 좋고 아니면 테이블 말머리 달고 꺼내 그럼요. 먹어요에 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되게 릴레이 에세이 같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누군가 그래서 헌책방을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게 에세이를 첫머리. 올려주시면 첫 문장이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밑도 끝 없이 그냥 그래서 다녀왔습니다로 네. 시작해도 돼요. 좋네요. 그래서 네. 다녀왔습니다로 여러분 에세이를 꼭 보내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카페인 분의 에세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의 에세이 바로 만나볼게요. 대나무 밭에는 바람이 산다. 기윤덕. 어릴 적 살던 집 뒤에는 대나무 밭이 있었다. 대나무 밭이 우리 초가집을 폭 감싸고 있는 구조여서 자주 대밭에 들어가 놀았다. 매끈한 대나무를 잡고 사이사이를 걷다가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대나무는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사사삭 소리를 내곤 했다. 나는 그 소리를 사랑했다. 바람이 마법을 부려 오지의 마법사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줄 것만 같았다. 대나무 밭은 우리 형제들과 친구들의 놀이터였다. 한 번은 친구들과 대나무 가지들을 모아 집을 지었다. 바닥에는 이불을 깔았고 그 나이에 어떻게 청소할 생각을 했는지 잔가지로 빗자루를 만들어 이불 위를 쓸기도 했다. 아버지가 삽을 들고 대숲으로 들어가실 때는 엄마도 함께였는데 죽순을 캐기 위해서였다.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삽으로 캐놓은 죽순 껍질을 벗겼다. 죽순을 바구니 가득 담아 대나무 밭을 나올 때 뒤돌아보면 작아서 캐지 않았던 죽순은 작은 요정이 문을 열고 나올 것처럼 키가 한 뼘 더 자라 있었다. 하지만 밤에 대나무 밭은 무서운 곳으로 변신했다. 대나무의 검은 그림자는 두 팔을 벌린 채 우뚝 일어서 있었고 흔들리는 가지는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거인처럼 나를 잡으러 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밤에 마당을 가로질러 있는 뒷간에 갈 때면 꼭 언니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밖에 언니가 보초를 서 있어도 언니 거기 있어? 하고 묻곤 했다. 아침이 오면 대나무 밭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환한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며 빛나는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 놀았다. 지금도 대나무가 우거진 숲을 산책할 때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우리들의 대밭으로 나를 이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카페인 기윤덕님의 연재 네. 이어가 봤습니다. 기윤덕님은 거의 우리 에세이 테이블 손님처럼 단골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반갑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의 고향집 뒤에도 대나무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앞부분을 읽어주실 때 언니 아, 거기서 지금 언니 거기 있어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너 내가 쓴 것 같다. 앞부분이 진짜 이랬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저는 이 진짜 미스터리죠. 이렇게 분명히 작았는데 너무 작아서 캐지 않았던 죽순은 지금 딱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한 뼘 더 살아있고 맞아요. 작은 요정이 문을 열고 나올 것처럼.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워요. 아, 저는 기윤덕님 에세이 우리 북카페 꺼내먹어요 시간에 몇 차례 소개를 했었지만 오늘 이 글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선 저는 저에게는 가장 아, 저를 독자로 사로잡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맞아요. 근데 이걸로도 충분하다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대나무 밭에는 바람이 산다. 제목도 좋잖아요. 네. 왜요? 반응이 제목도 좋잖아요. 이렇게 거세게 반응해 주신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연재를 쭉 따라 읽는 그 기쁨 그리고 거기서 유독 또 이번 건 유독 좋아 싶은 네. 것들. 이 기현덕님 덕분에 우리가 이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 컨셉이잖아요. 네. 이게 정말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 계속 와주시는 것 같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덕님 말고도 연재 시작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한 두어 분 더 계셨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네, 네, 이어가야죠. 그럼요. 자, 오늘도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들려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